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드 두 배 반 참여 어떻게 하냐, 신호대로만 하면 되는 거냐, 그렇게 거래소 회원가입을 하면서 본인 인증도 하고 입금하는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시드 두 배 반에 참여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시작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유튜버가 이거 좋습니다 하면 여기로 가고, 이 시그널이 좋습니다 하면 또 여기로 가고, 지금 한 종목 한 시스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수십 가지 종목, 수십 가지 시스템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시드 두 배 반 신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들기만 하고 저도 기운이 빠집니다. 어차피 이런 분들은 들어오셔도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시는 분 치고 돈 버시는 분 저는 못 봤습니다. 이 바닥에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한 종목에서 꾸준히 거래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간절하신 분, 그리고 돈 욕심 있으신 분만 고정 댓글 보고 시드 두 배 만들기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금 증식을 잘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핵심입니다. 수익을 올렸더라도 출금이 안 되거나 심지어 원금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브로커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키FX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다가 위키FX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꽤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고, 브로커 이름만 검색창에 입력하면 평점, 유저 리뷰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바트레이드라는 브로커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선스 지수라고 표기가 되죠. 총 점수가 나오고 비즈니스 지수, 리스크 관리 지수, 소프트웨어 지수, 그리고 평균 거래 속도가 어떤지,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어떠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특히나 이 라이선스 지수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믿을 수 있는 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선스 지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외에도 실제로 이 아바트레이드라는 일본에 있는 사무실이 존재하는지를 직접 관계자분들이 찾아가서 사실 확인을 하는 이러한 페이지도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이 외에도 시황이나 전세계의 신고 정보와 같은 유용한 컨텐츠도 많아서 외환 투자 초보자분들에게 꽤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최근 신고 내역이 뭐가 있는지, 어떠한 브로커에서, 이러한 브로커에서 출금이 불가했는지, 혹은 뭐 스캠인지, 이러한 거래소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위키FX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외환 거래소가 문제없는 거래소인지 꼭 이중으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이란 상승이나 하락 추세 중에 일시적인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추세를 추종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고 진입 타이밍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데, 즉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구간, 즉 휴식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서 추세대로 수익을 이어가는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휴식하는 구간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면 눌림목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보편적으로 쓰는 매매 기법이라서? 아니면 안전한 타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닙니다. 바로 수익입니다. 수익. 여기 보시면 상승 초입에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익절이 큰 손익비가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눌림목 매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눌림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오늘은 딱 핵심 3가지로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눌림목 포인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강한 상승은 페이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 캔들을 확인하는 것은
눌림목 매매 기법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눌림목 포인트, 거래량의 감소입니다. 눌림목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 거래량의 변화를 체크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일반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드디어 가는구나. 돌파 가자.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양봉에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을 떨어뜨린다면 좋겠죠. 그래서 기간 조정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거래량으로 반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차 상승이 나오고 이후에 조정이 들어올 때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하락할 때, 이때가 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눌림목 포인트는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겁니다. 눌림목 패턴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매수를 하기 위함이죠. 그럼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가격이 반전될 것이냐, 그것을 알려면 지지 저항의 성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저항받았던 강한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뚫기 힘들었던 견고한 저항 라인이 돌파가 나왔다면 견고한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다면 견고한 지지 라인을 믿고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차트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달러 15분봉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으로 강하게 작용하던 이 저항 구간을 찾은 뒤에 눌림 시 거래량이 감소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돌파했던 강한 저항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적용할 것을 생각하면서 매수 타이밍으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나서 상승.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감소세를 보이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지지 라인에 걸친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거를 눌림목으로 보고 매수 타이밍을 진입해서 수익 실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리플레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트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엔 야간에 새벽에 지속적으로 지지 저항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하락하는 모습으로 차트가 끝나는 오전 7시, 그리고 나서 다시 장이 시작하면서 갭상승 이후에 하락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는 지금 상승하는 장으로 돌아섰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상승 추세 대비해서 눌림이 나왔던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리플레이 스타트. 입절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눌림목 매매를 하는 이유는 수익입니다. 수익. 손익비 대비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추세 매매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볼린저 맞고 다시 지지저항, 지지저항, 박스권 횡보를 보이다가 하방으로 빠지는 듯 하지만 볼린저에 걸렸습니다. 거래량 한번 체크한 이후에 여기서 매수 포지션 똑같이 잡아서 손익비 한 1대3 정도 이렇게 포지션 잡고 매수 포지션 진입, 리플레이 스타트. 입절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박스권 장을 꾸준하게 횡보한 이후에 이런 눌림 자리에 들어가면 말씀드렸던 손익비가 높은 전략,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눌림목 매매 방식입니다. 자, 이런 것도 차트 보시면 꾸준히 횡보하지만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이런 무빙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는 보시면 20일 이평선 위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볼린저를 터치하는 모습,
그러다가 추세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되죠. 추세가 어느 정도 내려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여기서 매수 포지션 잡아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역추세 매매가 아니라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데 진입하기 좋은 자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상승 포지션이 아니라 이럴 때는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리플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절되었습니다. 즉 눌림목 매매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평선 자체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이러한 시점에 꾸준히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이러한 자리에서 꾸준히 상승 포지션으로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게 눌림목 매매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눌림목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서 배팅을 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풀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투자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1차 매수 포지션 진입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또 떨어졌다? 이쯤에서 2차로 매수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최초 1차, 2차 포지션을 동일하게 진입을 하든 마틴으로 2배수로 진입하는 등의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전략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매매법만 고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볼린저 거미줄 매매법, 진짜 RSI, 그리고 이동평균선 크로스 매매법 등 전반적인 매매법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법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거미줄 매매가 누구한테는 잘 맞기도 하지만 누구한테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설명드린 눌림목 매매법 또한 나한테는 맞지만 다른 누군가한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매를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나한테 맞는 매매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야구 선수가 160km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100km, 중학생 때 120km, 고등학생 때는 140km, 이렇게 점점점 키로수를 늘려나가야 부상 없이 160km를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복합적이고 어려운 매매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보고 적용해 나가면서 돈을 버는 트레이딩, 잃지 않는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